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글이 자주 오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내용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7월 달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법령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통신시설관리자 채용 공고가 아마 이제 7월 이후부터 막 여러 기업체에서 아마 올라오거나 하는 거 있을 텐데, 뭐 상주 선임이든 아니면 위탁업체 계약이건 뭐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이 정보기기 운용기능사가 특히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지, 현재 지금 직장에 재직 중이신 분들 중에 문자나 전화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 여기다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종목은 일단은 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죠.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종목과 관련된 세부 프로필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제 분석 영상에 큐넷 사이트의 이 종목에 대한 프로필 상세 내용을 한번 쭉 검색해가지고 읽어본 내용이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자격증을 이제 준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얘는 준비물 자체가 시험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라고 할까요? 재료 겸 도구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한 대면 끝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네. 네.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가능하죠. 필기가 됐던 실기가 됐던, 네, 전부 이것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패킷트레이서라는 거를 실기에서 이제 사용을 해서 이게 시험이 진행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한 대에다가 패킷트레이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을 할 수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패킷트레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앞에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기 준비 단계에서 이제 책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무조건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필기 준비 단계에서 책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출판사에서 물론 매년 연도별로 신간책을 내기는 하지만, 근데 그 책을 사실 안 사도 시험 문제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출제 기준이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통신법령과 관련된 통신법규였나? 그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만 삭제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과목명이 현재 과거에서부터 변경 없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자문제집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도까지인가 아마 공개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지금 시험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족보 자료가 있어서 이걸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게 아마 최근에 23년도 4회차에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거 실제로 뭐 전자문제집 있는 거 공부했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예, 충분히 안정적으로 뭐 60점 이상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필기 합격률 자체가 절반 이상이 나오지는 않고 한 4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왜 떨어진 거냐면, 이제 아마 무슨 계산 문제나 아니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서 그랬나? 하여튼 조금 운이 나빠서 60점 밑으로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준비를 잘 하셔서 예, 좀 여러 번 도전하시면 예, 필기 합격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말씀드렸고요. 실기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면은, 큐넷 사이트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공개 문제 그 메뉴에, 이 정보기기 운용기능사와 관련된 PDF 문서가 제공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PDF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PDF 문서에서 문제가 적혀있는 지문이나 작업 이행 지시사항들이 그대로 이제 그 시험장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 예, 시험장에서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거를 알고 있냐면은, 그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고등학생분들이 3학년 때인가 이제 필기 면제 검정으로 해가지고 실기만 그 평가하는 항목으로 그 자격시험을 진행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게 있어요. 예전부터 진행됐던 제도인데,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그 응시하는 학생분들이 실기 합격을 했다. 그러면 기능사가 발급이 됩니다. 예, 최종 합격 처리가 된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거기 특성화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게 이 공개 문제에 탑재된 PDF 문서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걸 근거로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 23년 4회차 때 시험을 보셨던 분 한 분이 그 단체 채팅방 있는데, 카톡 그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올린 문제 분석 영상을 보고 합격했습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채팅방 방장이신데, 예, 어느 채팅방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방장님이 합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됐다고, 예, 잘 됐네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근거로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 왜냐면 별다른 이슈가 있었으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을 텐데, 아직까지 뭐 문제 분석 영상 올린 뒤로 특별히 뭐 시험지랑 뭐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은 제가 들려온 게 없어요. 네,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린 뒤에도 네, 그런 내용은 언급이 된 게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통신 분야 쪽 인정되는 기능사 종목 중에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그 질문이 자주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해당 기능사 종목을 준비 예정이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권부터 해서 뭐 수도권 지역까지, 예. 아마 이거 통신 쪽 일자리를 지금 또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아마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설관리 쪽이랑 또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통신하고 뭐 전기하고 뭐 겸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겸직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통신, 소방, 뭐 전기, 이게 뭐 하여튼 중복 선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통신 쪽에서 일단은 인정되는 자격증을 나는 좀 확보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관심 있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앞전에도 공무원 지금 신분으로 계시는 분 중에 이 자격증을 의시하신 분들이 몇몇 분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아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기 좀 여러 군데 뭐 일반 민간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재 공무원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이제
법적인 이유 때문에 좀 미리 관심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자격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미리미리 필요한 내용을 갖추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이선스 역할을 하는 자격증이 맞으니까요. 얘도 분명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자주 질문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앞전에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추가 질문. 추가 질문 답변인데 뭐냐면은 정보 처리 기능사하고 정보 기기 운영 기능사하고 이거를 자꾸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비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미리 좀 설명드리면은 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 기준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차가 있겠지만 판단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분명히 설명드리면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진짜예요. 제가 이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학습합니까 이걸? 너무 많습니다. 학습량이 너무 많고요.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보 처리 기능사에 비해서 학습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얘는 종이 한 장 분량이에요. 실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따지면은 뭐 많아봤자 종이 한 장 분량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아마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진짜요.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나와요. 실기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단지 명령어에 어떤 오타가 안 나게 입력한다든지 숫자 계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수가 있다. 잦은 실수가 있다든지 뭔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라우터가 통신망이 동작을 안 해가지고 이제 탈락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양이 많거나 해가지고 이걸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는 그런 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너무 많은 이유가 얘는 정보 처리 기능사는 자바도 알고리즘 공부해야 되지, C 언어 알고리즘 공부해야 되지, 개발 용어 알아야 되지, 또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되지. 여기 이제 보통 포함되는 게 SQL이죠. 맞죠? 이런 거 알아야 되지, 통신 용어 알아야 되지. 진짜 많아요. 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등등등, 하여튼, 등등, 이렇게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 이제 작업형이에요, 작업형. 그래서 공개 문제가 탑재가 돼 있거든. 공개 문제 파일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분석해서 확인하면은 작업해야 될 분량이 종이 한 장짜리 분량입니다. 진짜 그래요. 앞뒤로 두 페이지 해가지고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앞면만 쓰는 종이 한 장 분량으로만 나올 수도 있는 분량이라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두 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업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실기 파트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가 이게 학습량이 적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를 맞추시는 게 더 수월하고 간편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 횟수가 얘는 이제 3번이죠. 3번. 1년에 3번.
현재 그죠. 2024년 기준. 예. 정보기기 운영기능사가 3번일 거예요.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큐넷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셔야 돼. 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자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프로필도 확인하시던지 아니면 문제 분석 영상을 참고해서 보세요. 시험 회차 보면은 맞죠? 1회차, 2회차, 4회차예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뭐 필기 면제 검정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회차, 2회차, 4회차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진행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이러한 형태로 자격시험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한 번 더, 정보처리 기능사는 1년에 4번인데, 얘는 3번만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 답변이 될 만한 부분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회차 필기시험 이번에 예약하신 분들이 아마 제법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회차 필기 접수 기간이 3월 15일까지였죠. 근데 이거 아직 예약 기회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2회차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중에 이번 그 본 접수 기간 때 예약 못 하신 분들은 빈자리 추가 접수 기회가 있어요. 3월 25일에서 26일 이틀 사이에 추가로 예약 기회를 주니까 예약을 하셔가지고 3월 30일에서 4월 4일 사이에 필기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회차 응시 기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아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론 주말 자리는 마감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여튼 그래도 혹시나 누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한 자리라도 남아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